수능 영어 A to Z 골든로 수능 마스터. 안녕하세요. 골든로 선생님입니다. 자, 수능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수능을 보는 학생들도 잘 모를 때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학생들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도대체 수능 영어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수능 공부를 시키는 부모님들도 수능 영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수능 영어 A to Z 만들어 놓고 지금 강의를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자, 네이버 카페명 골든로 영어 마스터에 오시면 같이 보실 수 있어서 이 골든로 영어 마스터에 가입해 주시면 볼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는요. 수능 영어 A to Z 골든로 수능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첫 시간인데요. 이 수능 영어 A to Z 보시면서 많은 아이디어 얻으시고 수능 영어 공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의 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수능 모의고사 준비 A to Z입니다. 일단 첫 번째 수업은요. 수능 문제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 시간은요. 문단, 문장, 핵심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할 거고요. 세 번째 날 각 문장의 형식, 핵심 단어 찾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르칠 수도 있고요.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요. 제가 녹화하는 시간상 알아서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자, 4번에서는요. 주제문을 이끄는 품사별 단어에 대해서 투부정사, 동명사, 전치사, 접속사, 종속 접속사, 등위 접속사,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 주된 단어가 주제문을 이끌고 있는 그 단어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핵심 단어 연결하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선택지에서 정답을 어떻게 찾을지, 문제 유형별의 풀이사고 순서,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나오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생각하는 순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시간 개념과 유형별 시간 분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인내와 훈련과 의지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이 수능 모의고사 준비 A to Z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수능 문제 유형 정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문제 유형 정리를 해보자면 제한 시간은 듣기가 20분이고 독해가 50분입니다. 전체 문항은 45문제, 리스닝 17문제, 독해가 28문제가 되겠어요. 자, 독해 18번 문제는 목적 문제입니다. 목적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자, 다음 글에서 글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 이게 한 문제가 될 거예요. 19번 문제는요. 분위기 심경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의 상황에서 나타낸 분위기로 그 주인공의 심경으로, 그래서 심경 문제나 분위기 문제로 19번 문제 나올 거고요. 20번 문제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하고, 자, 한국말로 선지가 나오죠. 그래서 주장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요지 문제입니다. 요지 문제도 자, 선택지는 한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요지를 한글로 찾는 요지 정리 문제가 되겠어요. 22번 주제 문제입니다. 주제 문제는 선택지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 이 글의 주제를 영어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23번은 제목 문제입니다. 제목 문제도 이 영어의 글을 본문을 읽고 영어로 요약하는 그런 제목을 찾는 23번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8번부터 20번부터 주제 요지는 모의고사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으나 이 유형대로 나올 겁니다. 자, 24번은 도표 문제입니다. 도표를 보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영어에서 1번에서 5번 사이에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5번 문제는요. 내용 불일치 문제입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선택지에서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26번 문제는요. 내용 불일치인데
안내문에서예요. 안내문을 읽고 한국말로 틀린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자, 27번은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일치하는 것은 했습니다. 안내문을 읽고 또 한글에서 또 똑같이 찾는데 이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죠. 28번 문제는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상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분석을 해서 문법상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을 어법 문제라고 하죠. 자, 29번 문제는요,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는요, 이렇게 문맥상 앞뒤 문장에서 똑같은 유의어를 찾는 이런 어휘 문제도 있고요. 문맥상 밑줄을 놓쳐서 1번부터 5번까지 찾는 어휘 문제 유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에서는 지칭 추론이에요. 지칭 추론은 대명사, 그 지칭하는 대명사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he, his, you 이런 식으로 대명사에서 나오는 지칭 추론 문제가 되겠어요. 30번 문제. 자, 31번에 독해. 31번에서는 동의어 빈칸입니다. 이 빈칸 문제가 4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글은 핵심 단어의 동의어를 찾아내는 그런 동의어 빈칸이고요. 32번에서는 추론 빈칸이에요. 추론은요, 앞뒷 문장에서 이 전체 글의 내용을 보고 앞뒷 문장에서 이어질 말을 앞뒷 문장에서 찾아내는 추론 빈칸이 32번 문제입니다. 33번 문제도 같은 문제 유형으로 빈칸 문제인데 33번 문제도 전체 글의 주제를 놓고 앞뒷 문장을 보고 추론하는 그런 추론 빈칸 문제고요. 자, 34번 문제는요, 주제적으로 어떤 것이 주제에 올바른 건지 똑같이 반복되는 유의어 찾는 것이 주제 빈칸입니다. 35번 문제는요, 관계 없는 문장이에요. 자, 다음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것은 첫 번째 1번 앞에 있는 주제가 되는 이 내용을 보고 밑에서 내용과 관계 없는 것을 고르는 관계 없는 문장 고르기. 36번, 37번은요, 글 순서에 대한 것인데요. 글 순서를 A, B, C를 맞추어서 글의 내용에 맞추어서 문맥에 맞추어서 순서를 정하는 건데 그때는 명사와 대명사를 연결을 잘했는지 보는 글 순서가 있고요. 27번, 3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글의 순서 문제인데 연결사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명사, 대명사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38번 문제는 자, 글의 흐름으로 보라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문장 위치입니다. 문장 위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뒤 문장에 명사가 잘 이어져 있는지 들어가 있는 명사, 대명사 위치 문제고요. 39번 문제도 똑같이 글의 흐름에서 이 문장의 위치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때도 연결사, 명사, 대명사 그러면은 여기 잠깐 보시면 글의 순서와 문장 위치는 명사, 대명사 연결, 연결사의 연결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40번 문제는 요약하는 겁니다. 핵심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전체 글에서 요약해서 핵심 단어 똑같은 것을 밑에서 찾는 문제입니다. 자, 중문 문제에서 중문이라는 것은요, 한 지문 두 문제 나오는 거죠. 1지문 2문항 문제로 자, 빈칸 문제가 있고 제목 문제가 있고 어휘 문제로 이렇게 중문 주제를 찾는 거, 그 다음에 빈칸이나 어휘를 찾는 그런 중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3번부터 45번까지는 장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45번 A, B, C, D 해서 글의 순서를 맞추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지칭 추론, 여기에서 지칭하는 대명사 찾는 거 있고 일치와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장문의 내용 불일치, 내용이 위에서 언급된 게 마지막으로 장문에서 한 번 더 시험을 보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18번부터 23번까지는 시간상 한 7분 정도 소요가 되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24번부터 30번까지 한 10분 정도, 그리고 이렇게 캐터고리를 좀 나눠주셔서 문제를 풀어야지 집중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자, 31번부터 34번 빈칸 문제 한 7분 정도 소요 시간 예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36번부터 39번까지는 한 10분 정도, 그래서 마지막 40번부터 8분이면은 전반적으로 한 문제당
1분 정도, 1분 20초 이 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더 깊이 얘기하겠지만 시간 개념과 유형별 시간 분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적 문제는 한 1분 내에 끝내야 되고요. 분위기 신경 문제는 한 40초 정도 걸려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 싸움이자 문제 유형 풀이, 사고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50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인내, 그것을 의지를 갖고 습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듣기 20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듣기에서는 1번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대화에 적절한 응답 고르기, 출제 의도가 그렇습니다. 단어는 47개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짧은 대화, 한 3문장 정도 대화가 나오고 응답을 고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에 적절한 응답 고르기 43단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일반적으로 여자가 한번 얘기하고 남자가 한번 얘기하고 다시 여자가 얘기하고 남자가 그 응답을 하는 응답 고르기에 대한 이야기고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는요. 담화 목적 파악입니다. 그러면 담화라 그랬으니 119자 정도 이하의 문장이 나올 것이고요. 그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8번 문제 목적 문제랑 다를 바가 없는데 리스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4번에서는 화자의 의견 파악하기, 화자가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파악하는 118단어 정도의 지문이 읽혀질 겁니다. 자, 화자의 관계 파악하기. 그러면은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144자 이내에 대화가 진행될 겁니다. 그 대화 중에 그 화자의 어떤 관계를 가졌니, 아버지인지 딸인, 아버지와 딸인지, 선생님과 학생인지, 그 다음에 의사와 환자인지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화자 관계 파악하기 내용이고요. 그림 세부 내용 파악하기가 6번에 있는데 139자로 들려질 거고 그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7번에서는 화자가 부탁한 일을 파악하기, 어떤 두 명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뭔가를 부탁할 겁니다. 그래서 A가 부탁을 하면 B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는 117자 정도의 대화문입니다. 이유 파악하기, 화자 두 명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하는 내용의 그 이유를 파악하는 121자 정도의 내용이 들려질 겁니다. 지불할 금액 파악하기, 이 금액 파악하기는 어느 가게에 가서 무엇을 살 때 쿠폰을 쓰는지 아니면 디스카운트를 얼마 받는지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면서 136자 내에서 글이 읽혀질 거고요. 언급되는 내용, 언급하지 않는 내용 파악하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언급하지 않는 내용을 선택지에서 찾아야 되는 130 정도의 담화문이 읽혀질 겁니다. 자, 담화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하는 117자 정도의 내용에서 그 세부 내용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선택지에서 골라야 되는 겁니다. 화자의 선택 파악하기. 화자가 여러 가지 선택 옵션 중에서 선택하는 그래프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118자 정도 들리게 될 겁니다. 13번 적절한 응답, 그 다음에 14번 적절한 응답 고르기. 화자의 136, 134 정도니까 꽤 긴 대화문을 듣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응답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1번, 2번 문제의 길어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서 적절한 말 고르기. 이 상황에서 적절한 말 고르기 116자로 이루어지고요. 16번, 17번은요. 1지문 2문항짜리 그래서 158단어 정도의 긴 내용을 듣고 주제를 파악하고 그 주제에서 언급되지 않는 내용들을 선택지에서 고르는 리스닝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듣기는 20분, 독해는 50분 동안 이렇게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이 진행이 된다는 거 오늘 첫 시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수능 문제를 유형을 이렇게 알았으니
수능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강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에서는 문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단이 요구하는 구성하고 있는 문장, 그리고 문장 안에서 어떤 핵심 단어를 찾아서 문단을 이해할 건지, 그리고 어떤 문단이 주로 주제 문장인지 그 문장의 위치, 내용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수능 모의고사 준비하는 A to Z, 수능 영어 A to Z 골든로우 수능 마스터의 골든로우 선생님이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들으시고 많은 정보 파악하시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골든로우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